자, 박 대통령 아침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20분에 법원에 출두했죠? 네.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직접 보진 못했고요. 예. 뭐 현장에 나가 있는 뭐 하느라고 그런 걸 못 봐요, 기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준비하느냐고요? 촌철 살인 준비하시느라고? 아니요, 그냥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가 있는 기자들한테 얘기는 좀 들었는데, 예. 뭐 원래는 10시 30분에 출석이죠. 근데 그렇죠. 10시 20분에 일찍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 기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포토라인 관련해서 다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세운 거죠. 전문용어로 포토라인 뻗치기. 네,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겹치면 사진도 하나 제대로 못 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겨우 이제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마자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가려버리는 바람에 네, 그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이제 욕설과 네, 한숨 소리가 이제 들리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막 뭐라고 소리를 쳤죠. 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박근혜 씨를 이제 가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오라고 이제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요. 포토라인을 이렇게 쳤을 경우 그렇게 막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아서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온 사람들은 거기에 약간 좀 섰다가 예. 그냥 보통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이동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예. 표창원 의원님. 네.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거를 좋아할 국민들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구속 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행한 현실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거부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입구를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피해자들이 오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또 요구를 했었지만 그렇죠. 법원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불행한 사태이죠. 하지만 사실 뭐 김경진 의원님이나 저나 평생을 그 범죄 피의자들 만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법 앞에 귀천은 없다라는 것이 그 직업 윤리로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중요한 인사이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우나 경호는 하더라도 법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은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2번씩이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토라인에 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해 장벽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들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비춰줄 때도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조금 뭐랄까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인해 장벽 경호의 숲속에 갇혀 있고 보호받고 있다.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런 국민적인 동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의 평등이라는 측면 유전무죄나 뭐 유권무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법 앞에 같은 절차에 임한다는 데에도 상당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심정이었어요? 피의자들을 검찰 출신이고 또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장지원 의원님 깡패야 그러니까 나 일단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그분 개인을 보면 그 어떤 범죄자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민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구속되면 누군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핏줄만이 제대로 된 옥바지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300명의 어떤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다고 그러고 친박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저게 얼마나 갈까요? 명분도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쓰러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다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에 부탁할 때.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건데 그래도 법원에서 많은 걸 봐준 거예요. 많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구인영장을 검사 내지는 검찰 수사관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강제로 구인을 해와야 돼요. 신병을 구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해와야 돼요. 근데
통상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게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검찰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보통 10시 반이다 이러면 10시 10분까지 오면 검찰청 검사실부터 구인하는 절차를 받겠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요. 예. 근데 어쨌든 원칙은 구인을 해가지고 법정, 영장 심사 법정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이 외관과 형태를 취해야 돼요. 예. 근데 아니 출석을 거부할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가 원래? 그래요. 네. 아하. 이게 구인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출석 거부의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따, 김경준 의원님한테 영어 나오니까 당황했어,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저 고시 붙었습니다.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anyway. 예, 가능성. 가능성. 그것 때문에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일단 그 절차를 예. 검찰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법정에서 직접 봅시다. 예. 그래서 중간에 강제로 끌고 가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토라인도 사실은 이게 법원은 공공의 관공서예요. 예. 관공서는 국민들의 것이지 특정 관공서의 것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포토라인 제도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검찰청에 들어가다가 뒤엉키잖아요, 보면. 유력한 예. 신분을 가진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서 머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룰을 지킵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가 가장 기본이고 다만 그 알 권리가 조금 좀 무질서하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 예.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자들 당신네들이 조금만 좀 양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포토라인이에요. 예. 근데 포토라인에서 법원이 기자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마이크 치워버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이렇게 되고 그거는 사실은 취지에 반해서 너무 과잉된 어떤 권리랄까 뭘 행사한 거죠. 표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박지만 씨 부부가 나왔다 그래요? 네. 막상 몇 년 동안 수년간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끊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네. 박지만 씨 부부를 이제 나오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 두 분이? 뭐 어쨌든 인재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거리는 뭐 유경재단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이해관계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런 친인척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또 맞았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신분 자체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와중인데 이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혈육과 그 인륜의 정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이런 저런 것들보다는 그저 한 가족으로서 당연히 와서 예. 어떤 정을 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뭐 당연히 구속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냥 이제 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례라든지 이 혐의의 중요함,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혐의이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혹은 기소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주거가 좋은 집에 사느냐 또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곳이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에 어느 정도 순응할 것이냐. 검찰이 이제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아파서 안 갈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빚어질 텐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뇌물죄 또는 뭐 직권남용, 강요, 예. 기타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와 그 범죄 혐의 하나하나의 막중함, 예. 그 형량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본인이 거의 대부분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부인하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을 다른 사람의 진술 또 대질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의 대조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무수한 이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죠.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이미 과거에 이 주변 공범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씨를 통해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국회 나가서 거짓말해라. 각종 위증 지시가 있었잖아요. 예. 대표적인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컴퓨터 부숴라. 이런 그렇죠. 증거인멸 지시가 그걸 둘이 있었거든요. 대포폰으로 계속 통화를 했고. 대포폰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했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공범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인멸이 있었고 본인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예.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오늘도 아마 실질심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터인데 그렇겠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최소한 본인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증거인멸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증거인멸이 있었고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앞으로도?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고 예. 앞으로도 농후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속시킬 구속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자, 그럼 두 분 다 구속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 언론, 대부분 법조 전문가들이 이건 이미 공범들 다 구속되어 있고, 네. 그리고 공범에 어찌 보면은 우두머리격인데 네. 구속 안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들 많이 펴고 있는데 그것이 미칠 정치권의 풍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지금 현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당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선, 장미대선 판이에요. 구속이 되면 이 판이 좀 흔들릴까요? 어쩔까요? 초기에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거대한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동정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탄핵 의결했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했지, 예. 뭐 더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구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또 올라가요. 더 올라갔죠. 그 왜 예. 그러냐면 그럴 그 좋은 호기를 어떤 대중 여론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호기였어요. 예. 이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친박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이들이 만약에 법 절차에 순응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아하. 참담하고 억울하고 혹은 너무 좀 이게 오해다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그러한 절차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예. 너희들도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단들이나 친박 의원들이 오히려 조금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동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들이 처한 대처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떠올랐어요. 그 변호인단은 전부 뭐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자기를 띄우고 태극기 두르고 영웅으로 예. 묘사돼서 나타나고 자신의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언동만을 일삼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고 법정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방해하고 그리고 국회나 국가 헌정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친박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요소마다 막말에 명예훼손에 선거법 예. 위반에 방송 장악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이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이들의 어떤 둘러싸이는 소수의 친박 단체들과 친박 의원들과 예.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만의 공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떤 중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이 됐다고 해서 야권 중심의 대선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예. 이미 이 밑바닥 뿌리를 볼 만큼 받고 볼 이상으로 봐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전혀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의 자충수로.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끊는 예. 것이 그냥 정상적이다. 라는 시기까지 국민들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구속이 된다고 한들 그건 당연한 거고 큰 파장이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뭐 그럴 수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 거꾸로 그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뭐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한 대로 구속이 되고 이러면 예. 전혀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런 국민적인 동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의 평등이라는 측면 유전무죄나 뭐 유권무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법 앞에 같은 절차에 임한다는 데도 상당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심정이었어요?
피의자들을 검찰 출신이고 또 우리 그 표창원 의원님은 장재원 의원님 깡패야 그러니까 나 경찰. 일단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그분 개인을 보면 예. 그 어떤 범죄자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민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다. 예.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예. 구속되면 누군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핏줄만이 제대로 된 옥바지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300명의 어떤 지지자들이 시위를 예. 했다고 그러고 친박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저게 얼마나 갈까요? 명분도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쓰러운데.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다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에 부탁할 때.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건데 그래도 법원에서 많은 걸 봐준 거예요. 오, 그래요? 많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어허. 원래대로 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구인영장을 검사 내지는 검찰 수사관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강제로 구인을 해와야 돼요. 신병을 구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해와야 돼요. 근데 통상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게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검찰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보통 10시 반이다 이러면 10시 10분까지 오면 자, 박 대통령 아침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20분에 법원에 출두했죠? 네.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직접 보진 못했고요. 예. 뭐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럼 기자. 뭐 하느라고 그런 걸 못 봐요, 기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준비하느냐고요? 촌철 살인 준비하시느라고? 아니요, 그냥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연습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가 있는 기자들한테 뭐 얘기는 좀 들었는데 예. 뭐 원래는 10시 30분에 출석이죠. 근데 그렇죠. 10시 20분에 일찍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 기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포토라인 관련해서 다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세운 거죠. 이제. 전문용어로 포토라인 뻗치기.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겹치면 사진도 하나 제대로 못 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겨우 이제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마자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가려버리는 바람에 네, 그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이제 욕설과 네, 한숨 소리가 이제 들리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막 뭐라고 소리를 쳤죠. 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박근혜 씨를 이제 가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오라고 이제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요. 포토라인을 이렇게 쳤을 경우 그렇게 막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아서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온 사람들은 거기에 약간 좀 섰다가 예. 그다음에 보통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이동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예. 표창원 의원님. 네.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거를 좋아할 국민들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행한 현실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거부했고요. 거부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입구를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피해자들이 오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또 요구를 했었지만 그렇죠. 법원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불행한 사태이죠. 하지만 사실 뭐 김경진 의원님이나 저나 평생을 그 범죄 피의자들 만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예. 법 앞에 귀천은 없다라는 것이 그 직업 윤리로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중요한 인사이고 하지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우나 경호는 하더라도 법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은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2번씩이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털라인에 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해 장벽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들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비춰줄 때도 예.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조금 뭐랄까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인해 장벽 경호의 숲속에 갇혀 있고 보호받고 있다.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